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번에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네. 영장이 발부가 안 됐습니다. 기각이 됐어요. 됐죠. 영장 청구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검찰의 생각, 검찰이 이제 짜놓은 혐의 그 프레임, 그걸 법원이 어떻게 보면은 받아야 되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나요? 네, 그렇게 봐야 네. 되죠.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 네. 방통위원장으로 한상혁 위원장은 좋은 역할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일을 한 게 뭐 있어요, 방통위가? 일단 그것부터 비판하고 가야겠어. 아니 네네. 방통위원장은 비판까지. 한상혁 위원장이 한 게 뭐 있어요? 이번에 TV조선 재승인 심사 네. 이번엔 그 조건부도 아니에요. 다 통과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연 TV조선이 공정합니까? 보도가? 보도가 정말 객관적입니까? 패널 구성은 객관적입니까? 단적으로. 네. 제가 물어볼게요. 근데 어떻게 공정성 항목에서 기준 점수를 넘어갈 수가 있죠? TV조선이 그러면 보도를 객관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상혁 위원장은? 그 방통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 도저히 거기에 동의를 못 하겠어요. 현재 TV조선이 그러면 네. 정말 보도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공정하게 한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조건부도 안 붙고 아무 조건도 없이 통과를 합니까, 심사를? 그래요. 근데 그 방통위원장을 내가 잘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일단 그렇게까지 하고 사심이라뇨. 사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심이 아니라 사실이. 다만 다만 지금 정부의 방통위원장을 향한 이런 태도는 정말 이건 정치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방통위원회는요 합의제 기구예요. 5명이.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때문에 일부러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당이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5명 중에 2명을 야당 추천 몫으로. 3명은 그렇죠. 3명은 여당.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 측이죠. 네.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합의해서 해라 뭐든지 통과시킬 때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방통위원장 임기를 보장해 준다고 돼 있어요. 네. 임기를 보장한다. 검찰총장도 임기 보장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 임기 다 채우시려다가 본인이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대통령이 그만두라 얘기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검찰 언론 이런데 방통 이런 데는 언론이나 검찰 같은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필요하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해줘라라고 임무를 준 거예요. 네. 지금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하고 한상희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창피 주고 몰아붙이고 감사원 감사를 몇 번을 했습니까? 방통위도 감사원 감사했죠. 전현희 그 국민권익위원회도 감사했죠. 네. 감사하고 나서 검찰이 고발해. 그럼 검찰이 수사를 해. 그래가지고 이번 그 방통위 같은 경우도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이번 재승인이 아니고 2020년 네. 재승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국장, 과장, 그다음 심사위원장 구속돼 있고, 3명이 구속돼 있어요. 그래서 방통위원장까지 지금 문제를 삼아가지고 구속을 시키려고 했는데 기각이 됐는데 논리는 이런 거예요. 네. 점수를 조작했다. TV조선 점수를 조작해서 떨어뜨린 게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줬다. 꽈락을 만들어가지고 조건부 재승인을 하겠다는 거지. 그 3년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방통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심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사위원장이 가지도 않고요. 네. 심사위원회를 그 관리 감독하는 국장 위에 누가 있냐면 방통위원 중에 한 명이에요. 방통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방통위원 중에 한 명이 하고 그리고 나서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전체 회의를 해. 상임위원회 5명이서 거긴 야당 의원도 2명 있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거기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점수표를 가지고. 제가 해봤잖아요 옛날에. 네. 방통위원이 아니라 심사위원. 방통위원은 해봤다. 계속 떨어져서 못했지만 심사위원을 해봤어요. 이번에도 2014년. 떨어지셨죠. 그 얘기를 왜 하는데 여기서? 팩트를.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네, 하지만 어쨌든 더 방송에서 더 활약을 하실 거니까요. 네. 그렇죠. 슬퍼하지 마세요. 오마이 TV가 좀 잘 좀 해라. 아유 진짜. 오마이 TV 더 계속 출연하고 싶으셔서 아마. 아니 내가 팀장한테 시간 좀 빨리 만들어. 시간을 안 만들어줘. 없습니다. 최보라 플러스 하겠습니다. 곧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쐐기를 박아야지. 최보라 플러스가 곧 런칭됩니다. 아직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 앞두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뭘 알겠습니다. 안 끝났어 말이야. 하세요. 심사위원회 참여를 했잖아요.
그때 여기서 얘기했나 한 번이나 박종 기자한테 얘기했어요? 얘기했나? 그래 안 아니, 했죠? 얘기 안 했던 것 안 같아요. 했죠. 그러니까 제가 네.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제가 할 때는 14명이었어요. 심사위원이 총 14명인데요. 네. 방통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요. 근데 이번에 방통위원장한테 문제 삼은 게 뭐냐면 이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방통위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당시에는요 14명 중에요 2명만 민주당이 추천했어요. 12명을 네. 다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나 2014년에 네. 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전신 그 당시에 위원장이 그 당시에 국민의힘 출신이었어요. 국회의원 전직 의원이었어. 그 당시에도 내가 지금 정확히 인천 쪽의 국회의원 출신이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방통위원장이 물론 더 많이 추천을 할 수 있지. 그러나 추천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자 특정 단체의 사람을 추천했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다. 이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아하. 그러려면 아예 법에 이렇게 돼 있어야지. 어느 단체 출신은 위원으로 추천하면 안 돼. 네네. 이런 규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방통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해요. 그 당시에도 양문석이가 그때는 민주당 추천위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양문석이가 계속 가가지고 참고로 양문석은 저보다 1년 후배입니다. 양문석이가 가서 위원장한테 우리 목 달라 해서 2개를 받아온 거야. 그게 없을 수도 있네요. 없을 수 있어요. 그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맞아요. 추천 단위가 뭐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게 없어. 방통위원회에서 그냥? 임의대로 해요. 늘 그래 왔고. 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 전에 했던 추천도 다 문제가 돼야 돼. 그때 뭐 예를 들면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에 있었던 정당들이 추천할 때 그때는 더 많이 12대 2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민주당 추천 중에 한 명이었지. 네. 그러니까 점수를 아무리 해봐야 안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14명 중에요. 심사위원장은 채점을 안 해요. 네. 심사위원들만 해. 그러면 13명이잖아. 네. 그중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요. 그리고 나머지를 평균을 내. 그런 방식으로 해요. 채점을. 그리고 심사할 때는요. 이런 테이블 있잖아요. 이런 테이블을 각자 하나씩 줘요. 오해하지. 그러니까 제가 심사를 해봤잖아. 일주일 동안 갇혀 일단. 그렇게 심사는. 그리고 휴대전화를 뺏겨요 들어갈 때. 버스를 어디로 오라 그래요 일단. 제가 갈 때는 고속터미널 오라 그러더라고. 예. 갔어요. 근데 전세 버스가 서 있어. 근데 타라 그래서 그때 휴대전화를 다 내놓으래 차에서. 그래서 바로 뺏겼어요. 네. 그리고 어느 장소에 갔어요. 거기 얘기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보안업체가 밖에서 그 보안을 경호를 합니다. 못 나가게. 격리돼서 격리돼요. 방을 하나씩 주고. 네. 그리고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 위원들끼리 논의하지 마라 그래. 어허. 논의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테이블 하나마다 14명이면 14개 테이블이 13명이지. 위원장은 채점을 하니까. 네. 13개 테이블이 쫙 큰 홀에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14개가. 그럼 그 위에 심사 자료가 딱 쌓여 있어. 그러면 각자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자기 혼자 하는 거야. 보고 심사 자료 보고 질문 있으면 물어보고 직원 불러가지고 자료 필요하면 직원한테 얘기해서 회사로부터 자료 받고 그래가지고 심사를 한다니까요. 근데 무슨 개입을 할 수 있고 논의를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더더욱 방통위원장은 현장에 오지도 않고 현장에서 무슨 지시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을 건 게 뭐였냐면 그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개입을 했다. 이걸 문제를 삼았고 두 번째는 나중에 조작된 걸 알고 묵인했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그래. 조작된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검찰의 논리는 그거예요. 이게 두 가지 가지고 건 거예요.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법원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심사위원 구성은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어떤 단체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이 사람 조작된 걸 알고서도 가만히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돼 지금은. 근데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치니까 말이 안 되는 거냐. 근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그럼 이런 구속영장까지 치느냐. 빨리 물러나라는 거예요. 창피를 주는 거지. 물러나라는 거지. 이게 압박이지 뭐예요 대체. 근데 7월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7월까지예요. 기한이. 근데도 불구하고 빨리 나가라. 결국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 기소되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있던데 그걸 좀 노리고 있다.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구속은 안 됐어도.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되면 해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어. 이제 대통령이 왜냐면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탄압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기소가 되면 그걸 빌미로 해서 해임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게 방통위원장은 왜 이렇게 바꾸려는 겁니까? 일단은 그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 지금 현재 보세요. YTN. YTN 지금 민영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민영화 과정도 지금 순탄치가 않아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민영화를 하려면 2개 공기업이 주식을 팔아야 돼요. 네. 이미 이사회에서는 결정을 했어요. 네. 한전 KDN하고 마사회에서 주식을 다 이제 전량 매수하기로 했는데 매도하기로 네. 했는데 문제는 이게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 금융기관이 이거를 해줘야 돼 중간에서. 들어봤어요? 그럼요. 증권사 껴야죠. 네, 그렇죠. 예. 그 증권사로 한쪽 어디였는지 지금 둘 중에 내가 헷갈리는데 마사인가 어디는 KDN. 아예 KDN은 삼성이 됐는데 네. 포기했다. 포기했다. 그러니까 그 경쟁을 해가지고 삼성이 뽑혀서 삼성증권에서 하기로 했는데 네. 얼마 있다가 뭐 이유가 없이 뭐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 포기해 버렸어요. 네. 두 번째 그 마사회는 아예 아무도 지원을 안 해. 네. NH가 했다가 아예 철회했어요. 2-3시간 만에 네. 그냥 철회해 버렸다. 왜 그랬겠냐는 거야 이게. 그건 압박이나 압력이 있었지 않겠냐 하는 이제 추측이 가능해지는 네.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요 YTN이 만약에 어디서 주식을 사갔어 어느 회사가 네. 그래서 인수를 하려고 해. 그러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디에 승리를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방통위예요. 그러면 방통위가 만약에 안 돼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 못 해요 인수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방통위가 중요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조로는 3대2. 네. 근데 3대2인데 이제 지금 3대2인데 근데 바뀌죠, 이제. 바뀌게 되면 저쪽이 3대2가 되는 거야. 네. 그런 구조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3대2가 되는 구조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본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방통위원장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권 초기부터 바꾸려고 했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계속 버티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까지 한 거 아니냐.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MBC KBS가 논란이 네. 될 수 있어요. KBS 사장도 지금 뭐 상당히 좀 이제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현재도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이제 거기는 이사회에서요. 이사회가 회의안을 갖고 있는데 네. 방통위가 이사회 선임권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최종 KBS는 임명장을 대통령이 주긴 하는데 네. 방통위가 선발을 해. 그래서 추천을 해요. 그래요.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하네. 그렇지. 방통위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해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네. 물론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통과가 되지만 그러면 이사를 바꿔야 돼요. 지금 구조는 그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친여성향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해임이 안 돼. 이러려면 한 2명 정도를 바꿔야 돼요. 근데 이 해임을 하려면 이사들을 바꾸는 데는 방통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또. 왜냐하면 방통위가 이사회를 임명하는 권한이 있어. 임명은 아니고 추천하는 권한이 있어요.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또 그다음에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잖아요. 네. 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누가 임명하냐? 방통위가. 와, 방통위가 하는 일이 많죠. 근데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니야. 위원들이 문제야, 위원들이. 위원들이 문제. 사심은 없습니다. 7월에 또 한 명이 바뀝니다. 네. 그때도 노리시는 거예요? 뭘 노려요?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방통이라는 방통위원장 그 자리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지 거의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빨리 끝내야 되겠다. 댓글이 안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반에 말씀드려서 댓글이 안 올라왔어요. 뭐 하시면서 저희 최진봉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지 방송을 보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올려주세요. 박정호 안 끝냅니다 이러면. 저 안 끝냅니다. 아시죠? 안 끝내는 댓글이 거? 아직 댓글 보여줘 보세요. 한번 네. 뭐가 있는지. 안 끝내는 거 아시죠? 나왔네. 네. 자, 그래서 악착같이 방통위를 바꾸려고 했구나라고 밍밍님이 최준봉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알게 되셨고요. 예. 최준봉 교수님이 지금 오마이TV에 오면은 그동안 말씀을 잘 못하셨던 거 다 풀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다 그렇죠. 풀잖아요. 매부쇼 가도 거의 방송 통틀어서 한 마디 하나, 두 마디 하나 그 정도로 끝내고. 그게 제 역할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역할. 역할이에요. 그리고 매부쇼 가면 그2 어르신들 있잖아요. 말이 너무 많아. 박시영도 별로 말 못해요. 잘라야죠, 그럴 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른인데 또 그럴 수가 없잖아. 어르신들 하는데 또 박시영도 말 못해. 뭐 박시영 말하는 거 봤어요? 걔도 가끔 한마디 해요. 하려다가 계속 뭐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잠깐 기다려 내가 이거. 이재호, 박지원 두 어른의 기가 너무 세요. 너무 많으세요. 네. 운전 중에 듣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와, 해바라기님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네. 플라타너님 설거지 하시고 일하면서 듣고 계시면 안 돼요. 저희는 안구정화 방송이기 때문에 봐야 되죠. 꼭 영상을 보셔야 돼. 그래야 최진봉 교수님 얼굴 보고 안구가 정화됩니다. 그렇죠, 정화되죠. 아니, 내가 말하면서도 너무 보고 민망한. 뭘 민망해요?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얼굴 보시면서 안구 정화하시고요.
자 배달하면서 들어요. 배달하시면 듣는 네. 분이시군요. 드시리아 로사님 맞나요? 네 반갑습니다. 박광님은 지하철에서 듣고 계시고 네. 최진봉 짱짱 자두님 감사합니다. 이현주님은 방송에 집중한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와 이거 찐팬이신 것 같아요. 그러시네. 그래요. 그리고 오순덕님은 공장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시청하네요. 와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숙님 운전 중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화이팅. 최용님 감사합니다. 말씀하고 계시고 네. 이수빈님은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렇죠. 금요일 오후에 일하시면서 네. 고생 많으시고요. 네. 자 그리고 돈진봉님 반가워요. 장순희님 요즘도 이게 돈을 제가요? 밝히시고 정말. 자 이게 가장 얘들이 제일 오래된 별명. 이 별명가 돈진봉. 이걸 이제 알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네. 오사카님 오사카에서 오마이TV 응원해요. 항상 네. 속신한 말씀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 듣는 중 양혜진님. 그래요? 예. 자 꽃도 좀 보시면서 꽃길 좀 네.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승만 TV를 안 나왔어요 오늘? 서승만 박사님이 안 오셨네요 오늘. 이런 배신- 댓글을 안 달고 이런 있어요. 배신자 같으니라고 그래요. 화요일날 혼내드리겠습니다. 네. 블레싱 투유님, 박종호 앵커님은 꼭 지금 무엇을 하면서 듣고 있나요? 질문하시죠. 재밌어요라고. 거봐 이게. 블레싱 티우님이 예. 서승만 TV에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세요. 네. 서승만 박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꽃돼지님이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어우, 꼭 빨리 네, 회복하시기를 저희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별콩님은 사우디에서 듣고 계시대. 와 사우디. 선원이시는가봐. 이게 배 타고 가시면서 한번 들으시는. 선원. 네. 그렇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아침 이슬님은 매장에서 일하면서 들어요. 와. 그래 블루님이 정호님, 진봉님 잘생긴 얼굴 보고 있어요라고 아이, 하셨는데 안구 정화. 정호님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또 나왔네. 진봉님보다. 네 역시 보시는 눈이 있어. 자 최진봉님 화이팅 말씀하고 계시고 최수진님 독도는 한국당입니다. 당연하죠. 예삐님 네. 민들레 캐면서 낄낄거리며 들어요. 민들레 캐면서 네 꽃돼지는 집에서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한밤님이 오늘 휴무예요. 집에서 봐요. 그러시군요. 방송 장악하려는 의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예 최준봉 교수님의 이 말씀 또 재밌게 듣고 계신 것 같고요. 진명수님이 소파에 앉아서 보고 있어요. 몸이 회복 중입니다. 확진자 그래요?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후유증 없이 잘 네.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미있어요라고 하셨고요. 별아님도 부산에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바라기님 찐 팬이시네. 저는 여기저기 유튜브 듣다가 아이. 최진봉 이런 말씀을 클릭해서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박JH님 네. 얼굴 보면서 듣고 있어요. 저랑 이니셜 똑같네요. 저도 JH인데 그렇군요. 박JH 반갑습니다. 네. 서승만 박사님 안 오셨네요. 그러니까. 이건 화요일에 좀 혼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혼내주겠습니다. JY님 런던은 아침이라 블루베리 바나나 스무디 만들고 있습니다. 오 와우 맛있겠는데요? 마시고 싶다. 배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네님 전 김밥 싸면서 영상 보고 있어요. 최진봉님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인기가 많으시네요. 이 인기 정도였나? 많아요, 제가 인도 첸나이에서 요르단에서. 와 대단하십니다. 광주에서 네. 응원 보냅니다. 예. 뱀뺨 때림 개굴님 예. 대단하십니다. 방통위원장 최진봉 교수님 같은 분이 맡으면 딱 좋은데 근데 가능성은 없죠. 방통위원장 정권이 이번 바뀌어야 정권에서 돼요. 알겠습니다. 정권이 위원장은 대통령 임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 출신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보도가 좀 나오고 있죠.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요. 검사가 방송을 뭘 알아? 어처구니가 없어. 그러니까 금융 쪽에도 있고 뭐 방송 다 해, 쪽에도 지들이. 있고 뭐 다 해. 대단하죠. 음. 자, 두 분 응원합니다. 스폰지님, 자두님, 강낭콩 구멍파며 듣고 있어요. 분당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 전혜숙님, 네. 색스폰 음악실에서 네.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빈이 은행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두 분 건강 맞아요, 조심하세요라고 더워요. 하셨고, 네, 네. 자 그리고 택시 운전 중에 한쪽 이어폰으로 듣고 어이구. 있습니다. 오마이 화이팅 힘찬님. 감사합니다. 완전 운전하세요. 이거 네. 저희 말씀 들으시면서 그러고 보니까 운전에 방해될까봐. 시간은 없지만 어제 네. 제가 택시를 탔는데 네네.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오! 운전하신 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택시비를 내지 말래요. 내야 된다. 계속 내가 내겠다고 카드를 꺼냈는데 이분이 네. 찍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 손으로 막아 우와. 못 찍게. 그래서 결국 못 그런데- 냈네요. 왜냐면 생방송 지금 가야 되는데 빨리 야. 내려야 되는데 계속 빨리 가시라고 안 비켜 주시는 거야 손을. 대단하십니다. 정말 찐팬이시네요.
진짜 그만큼 누군지 모르시지만 감사.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성함은 제가 못 봤지만 너무 급해가지고. 택시에서도 아마 힘찬님도 최진봉 교수님 택시 타면은 택시비 안 받으실 거예요. 아니 드립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받으세요. 왜 이러세요?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경혜님 요일합에서 보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네. 정영희님은 공부하고 있어요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보니까 아까 네. 누가 그랬지? 네, 네. 박정우 기자였나요? 우리 팀장이 그러셨나요? 사진 봤다고. 어. 노영이 저 서승. 예예 예. 팀장님이 팀장이 그랬잖아요. 예. 그 사진 찍을 그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또 우리 거 계산해주고 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노영이 돈 많다고 제가 그랬거든. 노영이 돈 많아요 변호사로. 그랬는데도 거기 또 계산하고 가셨어요 또. 대단하시네요. 진짜. 정말 노영이가 하기로 했거든요. 어유 노영희 변호사 돈 굳었죠. 최지봉 교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때문입니다 다. 네. 모든 좋은 건 다 최진봉 교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Because of me. 오케이? 오케이. 영어도 하나씩 저희가 배우고 있어요 방송에서. 자 이제 이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아유, 요 사진. 요 사진의 옆 테이블에 예. 그 어떤 여성분 두 분, 중년의 여성분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나가시면서 우리보다 와. 먼저 나가셨어요. 네. 근데 제 표정이 별로 안 좋죠? 표정은 좀 피곤해 보이는데. 그때 옆 테이블에서 계산하고 나가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야. 네, 감사드립니다. 그 두 분한테 예. 성함은 모르지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추억님이 광주 서구갑에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최진봉이라고 또 다시 또 왜냐면 실시간 제가 보내주셨고. 서구, 저희 부모님이 서구에 아, 사세요. 그러세요? 어머님 서구에 사세요. 그래요. 양양자 지역구입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자, 세일님 오마이 TV죠. 여기 오마이뉴스 TV가 아니고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권호성님 88살 먹은 노인입니다. 나 노인정에서 듣고 있어요. 아이고 노인정에서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대단하십니다. 끝내 그만 뭘 계속 읽어. 댓글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어떻게 끊습니까? 자, 그럼 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박미경님은 저도 순사 되고 싶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박경수님은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라고 지금. 이현주님 우리 진봉쌤은 사랑입니다. 먹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세일님은 저는 길거리에서 보고 있다고 하시고 네. 림림님은 저는 작업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보수가 많아서 뭐 이런 말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더 만나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블루토파즈님 대구에서 보고 계시고 전북 김제시 금산사 벚꽃길 구경하며 듣고 있어요. 와 좋겠다 여기 사진도 진짜 보고 싶네요. 부연님 고맙습니다. 아니 블레싱 투유님이 저 네. 사진 가지고 나쁜 소리 할까봐 걱정됐는데 왜요? 몰라? 그럴 수 있나? 나쁜 소리? 뭐죠? 사진을 빼세요 그러면. 편집하세요. 현재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괜찮죠 사진 뭐. 네. 아유 그럼요. 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또 이제 훈훈한 미담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괜찮을 것 같고요. 지민님은 휴무여서 얼굴 보며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비님, 박정훈님 계속하세요. 뭘 계속 혼자 하세요? 아니 알겠습니다. 이건 노트북. 아 놀랐어 노트북이. 놀라서 간다고 하니까. 아니 저한테 4시에 네.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6분이 지났어요 지금. 김원숙님이 전주시 끝. 중인리 내과 건너 금산사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정광명님 병원 치료 끝나고 듣고 있습니다. 최용님 옷순하며 듣고 있습니다. 윤영희님 기장에서 응원합니다. 안구정화 감사해요. 김봉신님 꽃나무 밑에서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님 샤워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네 시원하게 샤워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한 오늘 방송 여러분들 안구정화 많이 하셨죠? 안구정화도 하셨으니까 이제 꽃길 걸으시면서 꽃구경도 하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오마이 TV 또 최보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화요일 최보라도 봐주시고 또 저희 박종희 핫스팟도 기다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떠나시죠. 예, 떠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이렇게 댓글로 또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마이 TV가 존재하고 오마이 TV는 늘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잘 전달해 드리는 그런 참 언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서 떠나세요. 뭐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